정림건축문화재단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건축적 해결을 고민하며 2005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정림학생 건축상을 열고 있습니다. 2021년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던져진 주제는 밤의 도서관입니다. 낯선 시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나누고자 도서관에서 밤의 도서관 전시를 열었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건축학도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용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번 미리특기 팀의 이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빙 라이브러리를 설계한 정세미라고 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책이 있다. 이호정, 김상민입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품의 뒷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메모해 두셨다가 이후 있을 한바탕 수다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분 미리 듣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운상가인데 여기가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이상의 계획이 변경된 곳이라 그래서 17년에는 저렇게 도시조직이 있었는데 23년 현재 공사 중이고 또 예정되는 것을 결과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공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서리 공간이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얼굴 마당 같은 공간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남아있는 도시 조직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곳에다가 도서관을 하면은 조금 새로운 개발 방식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곳을 저희 도서관 위치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모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작품은 아니고 제 졸업 전시였었어요. 근데 제가 시작을 할 때 밤의 도서관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서점과 도서관의 차이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는데요. 서점과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하는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책을 사유하기 위해 찾는 서점, 그리고 공유하기 위해 찾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매우 다른 지점에 있는 시설이기도 한데요. 서점을 들여다보면 요새 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도서관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머무르시는 분들도 단순히 책을 사려고 오신다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으려고 오래 머무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봤을 때 어디가 사유고 어디가 공유를 위한 행위들인지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사유와 공유가 사전적 정의로 대척점에 있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사유가 공유에 결합이 됐을 때 공유의 활용도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건축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책이 있다 팀입니다.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의 공공공간이고 과연 서울의 한강 이북에 강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의 형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에서 잠깐 그렸던 되게 러프하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숫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즐겨 찾고 좋아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공간들이 있잖아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물이나 그런 공간에 대한 주목도보다 도서관이 갖는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또 재밌었던 거는 도서관보다도 독서가 이제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독서하는 장면이나 독서하는 책들을 찍어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리고
그런 게 또 요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뭔가를 읽는 행위는 많이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도서관에서 그걸 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 좀 삶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을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아까 예고했던 그 한바탕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요. 들으면서 묻고 싶었던 거나 말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지금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만글처럼 도서관장이 돼서 직접 도서관에서 일한 사설을 뽑는다면 이런 사설을 뽑겠다. 어떤 사설일지 궁금해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친화력이 많고 쉽게 모르는 사람도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설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1층이나 1층 같은 경우에도 그 책을 가볍게도 읽을 수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 앱스토어에 있는 직원처럼 바로바로 찾아서 줄 수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도 먼저 어떤 책을 찾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도서관에 가변적인 공간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막 나는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업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걷는 걸 좋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상가랑 도서관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 찾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잠깐 기다리다가 책 보러 나오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궁금해하면 다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분 미리 듣기 사실 때문에 좀 궁금해서 왔고요. 사실 그 세운상가라는 것 자체에 제가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구경도 많이 가고 어떤 변화들도 되게 어느 시간 동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는 어떤 1세대 메이커 혹은 뭐 작업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2세대, 3세대들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존하게 되었는데 어쩌면은 이제 도서관이라는 한 곳에서 이 두 세대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 두 세대가 만난 접점에서의 도서관을 어떤 모습으로 좀 더 상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조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 전자상이랑 그 연계하는 걸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전자상가가 많이 있으니 거기서 그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자상에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뭐 도서관에서 그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 제작을 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된다면은 또 일반인들이랑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랑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개 팀이 혹시 어렸을 적에 그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들이 지금 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투영된 것들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 팀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서 계속 고민하는 게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자꾸 고민을 하는데, 두 번째 팀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팀과 또 두 번째 팀에 대한 추가 질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험보다는 제가 원체 독립서점이나 중형서점들을 많이 찾게 되면서 학과 특성상 좀 이렇게 나름 학생들 사이에서 야 이거 지워졌대 한번 가보자 뭐 이러면은 또 가서 보면 사실 지금 요즘 서점
도서관에서 뭐 판매도 뭐 책하고 상품하고 연결해서 판매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이게 도서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서점에서 나온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건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둔 공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들도 공유 공간이라는 이름만 딱 붙여놓고 빈 공간, 빈 책상 줘놓고 니네가 알아서 채워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해주신 것처럼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뭐 디지털이라는 핑계, 그래서 자율적으로 뭐 버튼 하나로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좀 가져와서라도 건축적으로 좀 이런 형상도 가능해요 라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그때 이제 동사무소에 이런 한층 짜리로 작게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유치원이 끝나면은 엄마를 기다리거나 할 때 거기 가서 그냥 기다린 경험도 있었고, 또 그 어린이 도서관 자체가 되게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도 있었고, 또 조금 시끄럽게 해도 고라하지 않고, 그래서 꼭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도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보다는 그냥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도서관 내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까, 어떤 장치들을 넣을까 고민할 때 보통 서가들이 다 수직으로 책들이 많이 꽂혀져 있잖아요. 물론 평대 서가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서가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음반 매장 같은 데 가서 LP나 이런 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조금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힌트들 정도 저는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보다는 대학교 와가지고 도서관 주로 이용할 때 책 볼 때 일단은 그 분야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그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서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공간에 서가가 있는 것보다는 한 주제가 있으면 거기 완전히 몰두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시립도서관 바로 옆에 살았어서 도서관에 계속 갔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사실 이번에는 거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으러 갔다기보다는 뭐 공부를 하러 갔던 거니까. 근데 가가지고 어린이 코너 같은 데 가서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그런 거 보고 있다가 뭐 걸리면 혼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공부만 막 하고 있는 그런 열람실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질문을 듣고 생각이 드는 점.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어느 분야든 그렇지만 특히 도서관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섞이는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패널분들부터 오늘 시간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느티나무 도서관의 첫 방문이에요. 근데 그 독립건축상 할 때 심포지엄으로 이제 관장님 말씀도 들었었고 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공간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불륜왕관 서재도 그렇고 골방 뭐 여기 어떻게 보면은 놀이터에 나무로 지어진 성같이, 근데 그 안에서 책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공간 그리고 또 뭐 지하에 환경 세제를 아이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꾸며진 내용부터 물리적인 하드웨어까지 정말 내가 그동안 느끼고 표본으로 삼았던 도서관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사실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미 여기에 구현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갑고 너무 재밌었고, 아까 김보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실제 도서관에 와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질문을 받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지어지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그래도 굉장히 뜻깊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미티나무 도서관은 처음 와봤는데 저희가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도서관의 이미지랑 가장 잘 맞는 도서관일 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 또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발표를 하면서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사실 두 분은 대상이고 저희 팀은 입선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제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게 된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전시가 되어 있다고 말을 들었었는데 저희 냈던 책들이 다 15팀들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봤거든요. 다른 팀에서 책은 어떻게 제출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고, 저희는 되게 퀄리티에 또 되게 놀랐고, 작업량이나 도서관 자체도 물론 훌륭해서 한번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표 관련해서도 좀 사실 발표할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건축 공모전을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시적인 것 같아서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이 공모전과 관련해서 저는 되게 반가웠던 지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저희는 늘 이제 판넬이란 하나의 이미지 안에 되게 많은 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런 거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공모전을 열어주셔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소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온 김동훈이라고 하고요. 마침 좀 세 분 발표 보면서 생각든 게, 이제 저는 공공에서 지어진 건축물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서울시청에서 일을 했었는데 건물이 조금 제가 시설 관리를 하기 너무 불편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세 분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지어놓은 건축물에서 그냥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과 이런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좀 건축물들을 지으신 내용들 듣고 나서 이렇게 설계 공모에서 이제 지어지는 건물들이 그래서 좀 그런 이용자 그 관리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아까 1분 미리 듣기 팀에서 이제 입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1분 미리 듣기 팀의 공간이 제가 여기 관리하기 되게 좋겠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제가 이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다른 이제 발표자분들은 실은 정해놓은 개념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들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냥 일반인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축물이어서 전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좀 되게 새로운, 저도 건물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미티나무 도서관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학생이 지금은 20살인데 사실 이사를 간 걸로 좀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사이에 도서관이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왔더니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도서관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좀 분하기도 했어요. 제일 미티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있다. 분하고 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성장하고 조금 속이 채워지는 기분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계셨던 분들이 도서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청소년 때? 너무 크다. 제가 청소년 때 도서관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다른 분들도 도서관에서 좋은 경험 많이 쌓고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두근두근 하시죠.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정림학생 공축상이 그래서 되게 이거를 왜 이 타이밍에 왜 했을까라고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그동안 이제 뭐 우리 동네 청와대 아니면 뭐지 갑자기 생각 청년주거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사회 문제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것들을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평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되게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코로나인데 다양한 공공문화 공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아까 해시태그 검색도 해주셨지만 크게 상관하지 않는 도서관을 이 와중에 셀렉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건축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저의 소감을 여기서 마치고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건축에서도 공공공간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학생들한테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왜 도서관을 봐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들이 저희 지금 재단에서 심포지움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다 유튜브 보고 있고 심지어 책도 읽어주는 영상들이 넘치고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다시 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는 책이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공간 그러니까 여러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또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자 했던 거였고요. 저는 담당자로서 약간 욕심이라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궁금한 거를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내가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2년 건축상 주제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어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코로나 때 강혜린 소장님, 이치훈 소장님, SOA라고 하는 건축가 분께서 가장 고민하시면서 내놓으셨던 화두 중에 하나가 코로나여서 각자 사람을 못 만나고 있을 때 건축학과 학생들이 곰곰이 앉아서 책을 만들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주셔서 그럼 그렇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영상이 아니라 텍스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공모전 주제를 정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밤의 도서관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는 책을 읽거나 전시를 구경하면서 밤이 찾아온 도서관을 마음껏 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아쉽게 못 온 동료들이 있다면 7월 17일 토요일 날 또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